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월스트리트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겁니다. 바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티커 DJT를 심층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전통적인 재무 분석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데요. 오늘 이 기묘하면서도 정말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먼저 이 거대한 역설의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보실까요? 2025년 보고서 기준으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25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시장이 이 기업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실 겁니다. 같은 기간도만 회사가 벌어들인 연간 매출, 이게 믿기 어렵게도 겨우 37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시가총액 3조 원짜리 기업의 1년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글쎄요,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테리죠. 도대체 무엇이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재무 구조를 단단히 떠받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입니다. 먼저 이 거대한 가치평가의 역설, 그 배경을 알아보고 회사가 내세우는 3대 핵심 전략을 분석해 볼 겁니다. 이어서 2025년 재무제표를 깊숙이 파고들 거고요. 강세론과 약세론의 팽팽한 논리를 비교해 본 뒤에 2026년 중간선거가 이 기업의 어떤 시험대가 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공식적인 이야기, 즉 TMTG의 비전과 비즈니스 모델은 대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MTG의 전략은 크게 이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 활동 무대인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이고요. 둘째는 소위 깨어있지 않은 넌-워크 콘텐츠를 지향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트루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내세운 금융상품을 위한 핀테크 브랜드, 트루스파이죠.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자체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청사진을 봤으니 실제 성적표인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집니다. 2025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요. 이 회사의 독특한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매출은 360만 달러에서 370만 달러로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순손실은 4억 달러에서 7억 달러 이상으로 엄청나게 늘었죠.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맨 아래, 바로 금융자산입니다. 1년 만에 7억 7천만 달러에서 무려 25억 달러로 폭증했어요. 이건 영업으로 번 돈이 절대 아니죠. 스펙 합병을 통해 조달된 막대한 자금입니다. 바로 이 실탄이 이 이야기의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이 그래프가 회사의 운영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마치 모래알 같은 작은 매출 위에 집채만한 거대한 손실이라는 탑이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봐야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회사의 재무서사에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25억 달러, 막대한 현금과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업으로 번 돈이 아니라 스펙 합병을 통해 확보한 일종의 전쟁 자금입니다. 형편없는 운영 실적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이 막대한 자금력이야말로 이 회사를 다른 평범한 스타트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핵심 요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완전히 상반된 지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이 기업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이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주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매출 숫자로 이 회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보는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거든요. 바로 트럼프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합병으로 확보한 25억 달러의 막대한 실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아주 뜨겁고 충성도 높은 핵심 지지자층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강세론자들이 베팅하는 건 바로 이 비전입니다. CEO 데빈 누네스의 말처럼 단순히 미디어 회사를 넘어서서 미국 우선주의 경제라는 거대한 평행 세계를 구축하는 리더가 되겠다는 거죠.
지금의 엄청난 손실은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죠. 이 장밋빛 전망에 정면으로 맞서는 약세론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회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들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는 바로 그 트럼프라는 브랜드 파워가 역설적으로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핵심 인물 리스크, 즉 키맨 리스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이 양날의 검이 바로 약세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약세론은 비존이나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숫자에 집중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막대한 손실,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대비 780배가 넘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이 극단적인 주가. 사업의 기본기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면 이 팽팽한 논쟁 속에서 우리 퍼즐의 정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 해답은 DJT를 전통적인 기업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시도, 그 자체를 버리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는요, 마치 기술주와 정치 테마주, 심지어 밈주식의 성격까지 모두 가진 아주 독특한 혼합체로 봐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즉, 실적이나 재무지표보다는 투자자들의 감정, 여론, 그리고 정치적 사건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투심 기반 자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앞으로 다가올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강세론과 약세론 중 어느 쪽의 주장이 맞았는지를 증명하는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실제 사용자 증가와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그 25억 달러의 자금을 어떤 M&A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유료 구독 서비스를 성공시킬 만한 독점 컨텐츠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마주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것입니다. 이 강력한 정치적 움직임과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또 수익성 있는 장기적인 사업 모델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재무적 수수께끼의 핵심을 꿰뚫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DJT는 사업체일까요? 아니면 브랜드일까요? 혹은 하나의 신념 공동체일까요?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 궁금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